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라이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한폐렴이 돌고 있는데 중국 우한폐렴 또 모두 예방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도여정 국제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도여정 예비 후보님을 모셔봤는데요. 오늘 또 굉장히 어렵게 오셨어요. 이렇게 예비 후보 출마 일정으로 굉장히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꺼졌다가 새로 켜졌어요. 그래서 지금 700 거의 80명 정도 보고 계시다가 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우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일단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도여정 국제대변인님 연단위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라이브 우리 공화당 TV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그리고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이사이면서 태극기 집회의 응급지원단장 그리고 특보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도여정입니다. 강남구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병지구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16시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력사항이나 학력사항 네. 이런 부분이 또 네.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사관학교입니다. 그래, 육해 공군 사관학교가 있고 간호사관학교라는 곳이 국립으로 간호장교를 배출하는 곳이에요. 육해 공군 간호장교를. 저는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로 13년간 간호장교 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후방 육군본부 국군수도병원 그리고 UN 평화유지활동 서부사하라까지 유엔군 자격으로 다녀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접었다가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학 박사 과정 중에 있었을 때는 외래 강사로 여러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조금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군 쪽에 계셨다 보니까 애국심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도여정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애국심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소위 말하는 데모,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이 선배들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제 측근에도 운동을 하는 운동권의 학생이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거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운동권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보면은 그런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제 포섭을 하려고 만날 때마다 항상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그리고 저를 짝사랑했던 어떤 남자 한 사람은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포섭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념이나 이런 거는 DNA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호사관학교를 진학하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적이었고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다니면서 태어난 그런 이념 플러스 철저한 교육 과정에서 국가관이 확실해졌고 그리고 그 국가관 속에서 국민과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이념이 세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이제 태극기 집회에 이제 나오시게 되셨었잖아요. 네.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어려운 출마 결심까지 하시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정치에 문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무슨 어떤 뭐 정당 싸움이나 뭐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또 뭐 당리 당략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고 굳이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소소하게 판단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굳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뭐 당들이 정당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할 수 있는 거, 견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 사기 탄핵과 불법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 후손들은 체제가 바뀐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길을 기존에 이렇게 탄기국 때부터 사기 탄핵 시작 전부터 했던 동지분들에 비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 늦은 감은 사실은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그런 사기 탄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대통령님을 구출해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대통령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흘린 피와 희생들이 그거를 알아가면 갈수록 저 또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정말로 거기에서 그냥 감금 생활을 마감하고 저는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대가 컸었고 그럴 거라고 확신을 했었고 더 이상의 감금은 인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도 그 이상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서청대로 재수감 되던 날 정말 우리 동지들도 많이 울었는데 저도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힘이다. 힘은 결국 국회의 의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나도 배지 하나를 우리 공화당에 추가하는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님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날 울면서 집에 오는 길에 더 결심을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여정 예비 후보님께서는 네. 자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집에서도 이제 대화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또 우리 자제분 이제 연령대 이제 청년들 네. 자제분과 이제 청년분들에게 이제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 이제 예비 후보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학력이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홍콩에 비교를 한다면 홍콩의 청년들은 그 소중함을 이미 깨달은 청년들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여 부디 잠에서 깨어나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뭐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지식과 그 지혜로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나라를 가져갈 미래의 자산이고 그리고 무엇이 본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는 원천인들을 바로 깨달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정하게 나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념적으로 혼돈 속에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홍콩 청년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중국과 싸우고 있는지를. 그것이 지금 현실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하면 뭐 박근혜 또 박근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체제 전쟁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산화가 거의 다 되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이들은 지금 현재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왜 고치려고 할까요?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헌법을 그 부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서부터. 헌법이 바뀌면 이제 이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면 자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세계 글로벌 체제에서 얼마나 랭킹에 있는 나라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지금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돼서 죽어나가고 있고 70개 도시가 폐쇄된 이 상황에서도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저 중국을 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저 중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권과 자유, 여러분의 행복은 그 체제에 이미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해서 지금 감금되고 있는지 이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혁명부대가 외치는 소리들에 조금이라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진실과 그리고 그 진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지금 이번에 박 대통령의 탄핵 네.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중도 보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중도 보수. 네. 중도 보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시고 나서 이제 우파와 좌파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명해졌죠. 선명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중도 보수라고 이제 자신이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 조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자, 중도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가면을 하나 쓰려고 하는 집단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도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양극단을 피하고 양극단은 쾌락과 너무 고통, 수행 중에 고행을 피하고 그 양쪽에 지치지 않고 그 객관적으로 본인의 그런 어디에도 그러니까 내가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그랬을 때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해서 중도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념에서는 중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의 원천들은 좌파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는 우파가 있죠. 우파 중에서도 진성 우파가 태극기 혁명 부대였고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도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탄핵파, 사탄파들한테서 나온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데, 사실 밖에서 볼 때는 탄핵을 불법이라고 아는 모든 보수들은 그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 보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탄파나 뿔구죽죽한, 저는 빨갱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뿔구죽죽한 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빨갱이스러운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빨갱이스러운 무리, 뿔구죽죽한 것을 가면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 워딩,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도 보수들은 결국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각제를 표방하고 있고 결국은 이 나라를 좌편향적으로 몰고 가는 집단들입니다. 그들의 종착적은 결국 공산주의입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 여러분, 중도는 굉장히 그 어원이 참 좋은 뜻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정치 이념에서 중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념이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사기 집단들의 이념을 뒤집어 씌우고 가면을 쓰기 위한 작당들이다. 그들은 결국 문재인이나 좌파들과 똑같은 좌파들의 무리임을, 보수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당선이 만약에 되시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네. 당선이 되신다면 당선 후에 계획이나 이제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지금은 우선은 당선이 되면 1번으로 공수처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겁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표방하고 계시고 우리 공화당 당원이면 누구나가 저 악법 중에 악법, 공수처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7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거부터 막을 행동파로서 정말 감옥 갈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안에 나오셔야겠지만 만에 하나 저들이 그때까지 대통령님을 잡고 있다면 목숨 걸어 구출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한 입법 정책 작업을 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된 질문, 네, 솔직히 준비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미리 보내드리고 이제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이제 도착하셔서 이 질문 내용들을 보셨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 평소에 이제 갖고 계셨던 생각들이 그렇죠. 워낙 또 이제 확고하시다 보니까 이제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시청자분들 댓글 올려주시는 네네. 내용 보시고 네. 조금 곤란한 부분은 피하셔도 되고요. 조금 당겨서 보셔도 됩니다. 네. 곤란한 부분 피하셔도 되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내용 잘 보이시나요? 채팅이 꺼졌는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요런 영어 질문은 요거는 피하시고요. 왜냐면 요거 매크로기 때문에. 요게 지금 네, 올라온 네.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뭐 지금 조여정 예비후보님께 네.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우리 네. 동지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한에 대처할 방식을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그 우리 또 후보님께서 오셔서 네, 네, 네. 전문가로서 보건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역의 공약을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강남구 병지구, 그러니까 네.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입니다. 네. 이제 그 지역의 특성상 교육의 1번지이고 또 경제의 1번지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교육 그리고 청년에 대응하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치동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대학에 잘 보내고 미래를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서 대치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대입 정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533 학제 개편도 없이 18세를 선거에 투입하는 그런 악수를 두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의적으로 정책이 아무리 자기네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선거이다 하더라도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거를 그것 플러스 이제 청소년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정말로 우리 공화당은 민생이 상당한 당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이번에 그런 당략들을 다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확대하고 533 학제 개편과 함께 정말 능력이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는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특목고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그런 인재가 나라의 리더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목고의 그런 어떤 특목고 자사고 뭐 이렇게 그런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야 글로벌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 우수하게 길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은 지금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세금과 부동산 정책이 이 정부가 너무나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 규제하는 거, 규제는 풀고 세금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자. 저는 이런 슬로건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당의 큰 틀 정책 안에서 규제가 풀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 재건축 규제 풀고 그리고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대폭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유류세는 당에서도 전면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갈 거고 청년 그 일자리 때문에 불공정하게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이런 거 전면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정부가 토지 공유제니 주택 매매 허가제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노골적인 공산주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게 벌어서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자산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인권이고 행복추구권, 그 헌법에 명시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생명과 재산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확실하게 펴나갈 것입니다. 네. 혹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유내강이라고 의문의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런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시면 뭔가 투사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밥도 3분 만에 먹어 해치우고 3분 비상벨 딱 울리면 군장을 꾸려가지고 3분 안에 집합하는 그런 정신력 정말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 나라를 구하는데 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외유내강입니다. 처음에는 허당처럼 보였지만 진국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선거사무실 개소식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이제 그 선거사무실 개소식 좀 이제 동기님들한테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금요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우와. 초콜릿 몇 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많이 준비하면 이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초콜릿 2개씩 먹을 수 있게. 네, 2월 14일 16시 삼성로 417 대치 포스코 더샵 상가 2층 201호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러주시면 대표님도 오시고 당직자분들도 오실 예정이니까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나라 구하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저도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보는 커뮤니티 탭에다가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도 대통령님 그렇게 되시고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선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동지들이 많이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널에서 버스가 불이 나서 네, 맞아요.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동지들의 그런 애환, 피와 눈물과 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런 눈물, 그리고 우리 동지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분노를 제가 다 해소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최지민 팀장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복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복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우리 출마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했는데 출마하시는 분들께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정말로 국회에 금자탑을 크게 쌓아서 교섭단체를 조성하고 승리해서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님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존경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 가져봤는데요. 금요일 날 뵙는 것으로 하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